마음소통 연구소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마음여행 독서 모임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코칭 상담과 소그룹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다른 협력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또 하고 있고, 북랜드와 킨스프링이라는 그런 카페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음 모닝,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게 지금 박진주 선생님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써요. 그래서 새벽에 뭐 6시 중 전후로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는 제가 마음모닝 쓰면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문구나 이런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적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가 6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전에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김주한 교수님이 내면 소통과 관련돼서는 명상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작년 7월부터 이렇게 하늘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200일 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마음 소통과 관련돼서 하늘 명상도 나한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봤어요. 여기 나온 사진은 거의 다 대부분이 신정호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코칭, 건강 코칭, 힐링 코칭 해서 이번엔 또 조깅도 새벽에 하면서 찍어봤는데 함께 한다라고 하면 같이 챌린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 코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 식단과 관련돼서 내 몸이 좋아하는 식단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챌린지 하는 것도 괜찮고, 이제 제가 먹는 김밥은 밥이 없는 김밥. 그래서 김밥데이 해서 이건 막둥이 거, 남편 거, 큰아들 거, 제 거,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이벤트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이 빵도 직접 구워봤는데 이 빵은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여행 독서 모임인데요. 1기 때가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2기가 내면 소통, 3기가 본질 육아, 4기가 오은영의 화해, 5기가 이제 지난달에 끝난 자존감 수업이고요. 이번에 6기,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하게 된 에릭 번의 감정 수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말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어, 제가 랜선 파티, 송년 파티로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영상인데요. 그동안 하면서 히트 쳤던 것들 요약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에르번의 감정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OT를 하고 앞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15일부터 3주 동안 본격적으로 이 책을 파헤치고 이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에릭번의 감정 수업 저자가 김정현 소장님이에요. 그래서 작년 2023년 TA 워크샵을 중앙대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기념 촬영으로 남겼습니다.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서 구글 폼에다가 작성을 해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이 이제 일부러 익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각자 본인 거는 본인이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누군가요? 아, 저인가요? 제가 네, 정확하게, 네네. 네, 제가 이렇게 내가 쓴 뭘 것 썼는지 같아요. 기억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내 마음은 이제 에릭번의 감정 수업이니까, 우리 이번에 이걸 통해서 교류 분석을 좀 더 저에게 적용하고 싶어서, 어, 하고 싶고요. 내 마음은 잘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하고 성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썼는데, 어, 이 책은, 다는 그리고 이렇게 스킵하면서 쭉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면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다 같이 그 분석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수용하고 사랑하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조곤조곤 설명도 잘해주시고. 네, 첫 번째 너무 부담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니, 누구신가요? 전 것 김미도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류 분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기본 과정을 이제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아주 기초 과정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자존감 수업을 하면서 우리 지효석 선생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감정 수업이 또 이렇게 교류 분석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교육과 또 이게 책으로 또 이렇게 교류 분석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지라는 이런 또 궁금증이 있었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오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간단하게 시작의 힘이라고 했거든요. 도료 분석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계속 멈춰 있는 상태였었고 사실 뭔가 책을 읽는 것조차도 잠깐 읽다가 멈춰 있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시작의 힘이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진 선생님은 대학원에서 수업 같이 참여했었고, 그리고 TA도 5단계까지 교육 수료를 다 마쳤는데, 자격 시험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필기만 시험 봐놓고 수련 수첩을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딱 시험 합격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서 지금 수련 수첩 올해는 좀 해가지고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조현미 선생님도 내일 처음 1단계 OT 시작하는데, 스타트 같이 하면서, 같이 이제 그 학회 규정 날짜가 다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 시기 잘 체크해가지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제가 네, 썼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나가기 전에 갑자기 막 써가지고 아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뭐 안 쓰면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는 했는데 저는 필수로 해놨죠. 그러니까 저는 교류 분석을 잘 몰라요. 그냥 뭐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 편이라 사실 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한다고 지효석 선생님한테 들었을 적에도 교류 분석도 얘기도 들었는데 아까 쓸 적에는 교류 분석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음, 여러 선생님들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 들으니까 한번 시작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써놓은 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써놓은 거고요. 뭐 인격은 항상 성장하고 싶어 하니까 늘 마음이 일희일비하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갖다 제가 잘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그렇게 써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재희 선생님은 작년에 이제 아산에서 제가 나비 효과라는 이름으로 독서랑 플로깅이랑 이렇게 100만 원 지원받아서 아산시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동아리 활동에 다른 팀의 동아리에 소속되신 분이시고 지금 모래치료와 여러 가지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마지막 진주 네, 박진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바로 앞전에 이제 자존감 수업 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어, 사실 저도 오늘
급하게 이제 좀 일이 있었다 보니 이제 구급품도 오늘 작성하고 사실 책도 딱 이 문구만 들었고 이제 뭐 그런 걸 보질 못했어요. 좀 그런 상황에 사실 뭐 책은 사실 앞전에 자존감 수업도 안 읽어도 이 독서 모임을 통하면 다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다 요약하고 이런 핵심적인 거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은 없었고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좀 약간 내가 좀 딥해지지 않을까? 좀 막 너무 이 감정이 드러나져서 약간 울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약간 살짝 이렇게 좀 경계하는 부분도 쪼끔은 있었어요. 잘 내용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오늘 이제 지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다음 단계도 살짝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저도 교육 문서 이걸 아직 지금 일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그 설명을 못 들었는데 좀 더 그거를 알고 다음에 이제 사랑 쪽으로 가는 그런 거를 좀 단계를 밟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참여하면서 좀 저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섬에서 아이 셋 아직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하면서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참여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을 켜지 않는 분, 한 분이 더 계시죠? 제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중에 동생인데, 쌍둥이 언니도 여기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면 켜는 게 좀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네,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이잖아요.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얼굴의 사진 주인공인데 교류 분석의 창시자예요. 이 창시자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아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격적인 면을 첫인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볼 텐데,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도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다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자아 상태예요. PAC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이 쭈루룩 이렇게 한 줄로 세 개가 연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 P는 페어런트예요. 부모자, 어버이자 이렇게 부르고요. 가르침을 받은 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성향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 어떻게 보면은 아빠와 붕어빵, 엄마와 붕어빵, 이렇게 붕어빵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성격적인 것도 다 일맥상통한 그런 붕어빵인 거잖아요.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 어버이자에서 그대로 모방으로 형성된 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덜트라고 하는 A는 생각하는 나예요. 이 생각하는 나가 바로 어른 자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컴퓨터에 비유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C는 차일드인데요. 어린이 자아예요. 이 어린이 자아는 느끼는 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PAC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네, PAC가 옆에 오른쪽에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CP와 MP, 그 다음에 A, FC, AC.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어로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CP는 크리티컬 페어런트,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시하는 유형의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부모의 성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터링 페어런트는 이제 양육하는 어버이 자아예요.
양육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호하고 공감해주고 누구를 케어해주고 이러한 따뜻한 그런 어머니의 모성애와 같은 그런 자아를 뜻합니다. A는 CP나 MP처럼 이렇게 반으로 가를 수 없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자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또 FC와 AC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FC가 이제 느끼는 나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프리차일드를 뜻해요. 이 프리차일드가 FC잖아요. 이 FC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NC예요. N이라는 것은 내추럴을 뜻하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린이 자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AC는 아답티드 차일드로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예요. 다시 말하면 어른들한테 말 잘 듣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이제 예쁨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눈치 보는 그런 아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자아가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의 기능이 얼마나 내가 사용을 하고 또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이제 자아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5가지 자아를 하나하나 이렇게 표로 살펴본 건데요. 제일 왼쪽 아버지와 같은 뭘까요? 앞에서 5가지 중에? 네, CP가 맞습니다. 크리티컬 페어런트,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를 뜻하는데요. 비판하는 어버이 자아가 어, 결핍되어 있다라는 건 기능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렇게 CP 기능이 낮으면 책임감이 부족해지고 또 규칙을 중시하지 않고 예의도 부족하고 자기 주장이 약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향상시키려면 약속 지키는 거, 하루 일과 내가 철저하게 잘 수행하는 거, 확실하게 일을 하는 거, 말할 때도 소신 있게 말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하면 CP 기능이 높아집니다. 뒤에서도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이렇게 자아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나는 표를 우리가 이고그램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고그램은 이제 그래프의 유형에 따라서 종 모양, V, W, M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거든요. 네, 저도 여러 차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제의 공통점은 CP가 낮아요. 제가 CP가 낮아서 이렇게 약속 지키고 하루 일과 스케줄 관리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용돈기 입장처럼 가계부 쓰는 거, 이런 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P를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트래커라는 것도 타임 트래커 이것도 이제 엑셀로 계획과 실제 실행한 것과 그때 컨디션이 어땠고 그런 일들을 수행할 때 집중하는 데 방해 요인은 뭐였고 오늘은 특별히 잘했던 거, 칭찬할 거, 감사한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이제 CP 기능이 조금씩 높아지고 덩달아 이제 어른 자아까지도 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 이거는 어떤 자아일까요? 네, 윤미경 MP가 선생님 알죠? 네, MP입니다. 인식가 나. 네. 그래서 양육하는 어버이 자아가 어, 낮으면 배려심도 없고 인정도 부족하고 공감 능력이 약하고 굉장히 쌀쌀맞은 이런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높이려면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도 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도 해보고 공감 능력을 키워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회복 탄력성 한번 검사하고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에 보면 9가지의 지수가 나와요.
근데 그 9가지 지수 중에서 대인관계의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볼 수 있는데, 이 MP, 너터링 페어런트, 이 양육하는 어버이 자아 기능이 높으면 이렇게 회복 탄력성도 높일 수 있다. 이게 또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른자. 인 거고, 이 어른자는 통합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른자가 낮으면 일관성이 부족하고 생각난 대로 즉흥적으로 하게 되고 현실을 무시하게 되고 이성적인 사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덤벙대고 덜렁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높이려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객관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이유를 물어보고 왜 그랬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그런 기능들. 이런 판단은 또 뇌에서도 대뇌의 전두엽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랑 같은 기능이어서 어른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하는 뇌, 이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로 공유해보면 나한테 부족했던 거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C인데요. 프리차일드. 이것은 이제 감정을 억제하거나 소극적이거나 회피, 틀에 박힌, 즐기지 않는 이런 기능이 없으면 없을수록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FC 기능이 높은 사람은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을 스스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표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마지막 A씨는 아답티드 차일드여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순수히 따르지 않고 반항적인, 독단적인, 자기중심적. 이거는 A씨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말 잘 듣는 아이, 순종형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아 상태의 그 그래프를 이고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고그램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것을 이제 자아 상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A에서 성격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자아 상태가 있고 인생 태도가 있어요. 이 인생 태도는 4가지의 태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자존감 수업에서 감정 그 영역에서 공부를 했을 때 TA에서는 진정한 감정을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다. 이 1의 태도가 기쁨인 거고, 2의 태도가 슬픔, sad인 거고, 3의 태도가 분노, anger. 이거는 또 mad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제4의 태도가 두려움, fear예요. 이렇게 4가지의 인생 태도가 I'm okay, you are okay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인생 태도가 나는 어떤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아 상태와 인생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제가 이 검사지를 바로 즉석에서 대면으로 체크할 수 있게 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온라인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온라인 검사하는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온라인 검사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1번 체크하고 2번에 들어가면 온라인 검사 인증키를 구매하는 그 탭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에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는지, 성인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로 이렇게 성인용을 찾아서 자아 상태와 인생 태도를 같이 플러스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걸 체크를 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바로 4,500원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 끝까지, 네, 검사하면 이제 PDF 파일로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한 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 모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은 교류 분석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기본적인 자아 상태와 인생 태도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소그룹으로 다양하게 또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하고요. 우리 인간의 뇌가 3단으로 되어 있다. 그 3단에 대한 것이 요 앞에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이 변형계까지가 표유류의 뇌, 이제 대뇌 전두엽 전체를 감싸는 게 이제 인간의 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3단계에 대해서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정과 관련돼서는 두 번째, 여기가 변형계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이 변형계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그러한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소그룹에서도 더 깊이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볼 수 있는 뭐 단추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밖에서 뜯어올 수 있는 그런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일회용 이런 접시에다가 오늘의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재미삼아 이렇게 표현 예술적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표현한 친구의 어, 그 상황을 조금 들어보면 자기 안에는 테두리 울타리가 있고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하고 싶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돌이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입 밖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긴 스마일로 웃고 있죠. 나는 웃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여기는 무표정.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표정. 네. 입술은 웃고 있지만 눈은 일자 눈썹.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표현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얼마든지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도구로도 네, 자아 상태를 하면서 같이 볼 수 있고요. 실제 대면 검사 이거 1월 13일 날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도 같이 했었는데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6세였는데 그분이 공무원 퇴직을 하고 다른 또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일 열정적으로 질문도 하고 분석하면서 네, 이건 어떤 거고 아,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TA라는 것이 이렇게 프로파일 분석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는데요. 기본이 프로파일 분석사예요. 앞에서 자아 상태와 인생 태도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에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 아산 지부장이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런 검사에 따른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석사가 있을 때 이렇게 3단계라고 학교에서 수련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 3단계까지 이수를 하려면 60시간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1, 2, 3단계는 12시간씩 그래서 총 36시간이 필요한 거고 심리검사를 TA로 자아 상태와 인생 태도를 내가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20명한테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그 사람의 분석을 하고 이 기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고 원래외는 이렇게 독서 모임으로 네, 가능하는 걸로 저는 짜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마음소통연구소에서 이렇게 마음여행 독서 모임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Q&A.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Q&A 질문 있으면 박준희 저는 선생님. 지난번에도 제가 시험에 대한 그런 게 공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뭔가 그 인생 태도 뭐 그거를 검사지라고 하니까 그냥 일단 무서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나를 파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질문지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건 또 금액도 되게 비싸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오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4,500원이네? 내가 왜 이렇게 너무 두려워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걸 좀 먼저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은 했어 네, 가지고.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알아야 좀 더 이거를 하면서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지금 좀 오늘 알게 돼서 그랬어요. 그리고 다들 얘기가 없으시니 선물은 책 선물은 저에게 주시면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처음 OT 겸 해서 마음소통 연구소에서 이제 마음여행 독서 모임에 신청해 주셔서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전체 느낀 소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원하시는 분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네. 먼저 하세요. 거의 동시에. 네. 네, 먼저 조은미 하세요. 선생님 먼저 하세요. 네. 더 저 아까 빨랐어요. 네네, 종사자들이, 이렇게 저는 종사자는 아니고요. 그냥 상담 공부를 이제 입문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어 강사인데, 네, 교류분석 잘 모르지만 또 책을 통해서 또 전문가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 같이 좋은 시간, 네, 자기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주 선생님 이어서 해주세요. 네. 아, 또 사뭇 지난번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카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기대가 좀 되고 책을 좀 이번엔 심도 있게 읽어봐야겠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교류 분석 저도 이제 얼핏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번보다 또 다른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내가 약간 낯설어하는 게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남은 회차 같이 잘하면서 또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이요. 눈치 게임인가요? 윤미경 네. 선생님. 음. 왜 다시 마이크를 끄셨어? 진 선생님이 손을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하셔도 될 것 윤미경 같아요. 선생님. 네, 제가 해요. 네, 저는 독서 모임을 좋아하기는 해요. 이제 독서 모임 책 읽는 걸 그냥 좋아하는데 책을 읽고 나누는 것도 좋은데 이 특별히 또 더 좋은 거는 어떤 이제 이론에 입각해서 이론을 그 좀 탄탄하게 그걸 풀어주셔가지고 더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 이렇게 교류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카드를 활용한다라는 게 저도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재희 선생님. 네. 네, 네. 뭐 시작은 했는데 사실 좀 걱정이 앞서고 있고요, 지금. 공부하기가 싫었는데 또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이런데 들면서 책을 빡세게 읽어야 되겠구나. 책 읽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김정현 소장님이 책을 쓸 때 냉장고에 비유해서 냉동칸은 피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적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세이처럼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호진 선생님. 이 사실 교류 분석을 배우고서는 계속 놓고 있어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 단순히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행된다고 하시니까, 아, 이거 다시 한번 교류 분석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또 정리하고, 다시 또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읽었을 때, 이게 다들 걱정하시던데, 읽는 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읽힐 수 있어가지고 좀 쉽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소감을 나눠주셨고, 이렇게 해서 오늘 OT 겸 1주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정 연휴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셋째 주가 15일이네요. 그래서 2월 1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카톡 창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예쁜 포즈, 감사합니다. 네. 아, 꽃받침, 하트, 이거 책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 들고 해야 되는 거 책 아니에요? 들고, 네, 책이 책 없으신 좀, 분들 계실 텐데, 네, 와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